잉글랜드의 이 더블 볼란테는 디클란 라이스랑 켈빈 필립스가 아무래도 아주 유리하게 공격을 좀 전개시킬 수 있는 스타일의 미드필더들은 아니죠. 물론 켈빈 필립스는 전개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역시 잭 굴리시 같은 선수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 와 뭐야 스털링? 이 잉글랜드의 득점을 책임졌던 선수. 오 완전 좋았어. 오늘도 현재까지 해리케인의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두꺼비형 제로투 시켰습니다. 그거 애들이 캡처해가지고 우리 회사 단톡방에 올렸거든요. 존나 토할 것 같습니다. 좀 잘 추지 않냐? 키미히 머리 안 닿아요. 자 이번에도 역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개가 됐을 때 순간적으로 왼쪽에서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고젠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독일이 굉장히 잘 구사를 하죠. 베르너 이런 거는 좀 이제 본인이 잘 라인 브레이킹을 해서 들어간 거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에 또 스털링이 그림을 하나 만들었는데 아니었나? 자 유로 2020 16강 잉글랜드 대 독일 16강 매치업 중에서도 가장 빅카드 중에 하나죠. 전반전 스코어는 0대 0이었습니다. 가장 빅카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의 내용과 어떤 팀의 퍼포먼스는 빅카드라는 단어가 좀 무색할 정도로 두 팀 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는 못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두 팀 모두 백스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맥과이어, 존스톤스, 카일 워커, 왼쪽에 룩쇼, 오른쪽에 트리피어. 역시 조금은 답답한 느낌의 디클란 라이스랑 켈빈 필립스가 더블 볼란테로 나왔고요. 전방 쪽에는 스털링, 사카, 최전방에 케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백스리입니다. 리디거, 훈멜스, 긴터, 왼쪽에 고젠스, 오른쪽에 키미히, 중앙 쪽에는 토니 크로스랑 고레츠카를 놨고요. 전방 쪽에 티모 베르너가 있고 그 뒤를 카이 하베르츠랑 토마스 윌러가 받치는데 카이 하베르츠가 조금 더 중앙 쪽으로 움직이면서 3-4-1-2처럼 윌러랑 베르너가 투톱처럼 움직이는 그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베르츠가 티모 베르너를 향한 스루 패스를 날려주는 장면도 뭐 그런 움직임에서 나온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참 재밌는 게 어떤 게 재미냐? 디클란 라이스랑 켈빈 필립스는 지금까지 이번 대회를 쭉 보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팀은 아니었죠. 어떤 그 팀워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켈빈 필립스가 또 전개를 나름 잘하는 선수입니다만 경기의 운영에서 좀 답답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전 경기에서 잭 그릴리시 같은 선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오히려 좀 더 공격적으로는 원활하게 풀리는 장면을 봤었죠. 근데 이 데클란 라이스와 켈빈 필립스의 중원에 독일의 중원 라인이 먹히는 느낌. 이거는 독일도 참 좀 좋지 않은 느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반의 경기의 분위기가 한 20분 정도까지는 잉글랜드가 독일한테 좀 밀리는 형상이었어요. 맥과이어, 존스톤스, 카일 워커 그 위에 두 명의 미드필더 있는 데까지 쭉 독일의 압박 라인이 올라오면서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원 싸움에서 오히려 독일이 좀 밀려나는 느낌? 실책도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뒤로 밀리고 그러고 그 와중에 잉글랜드의 공격의 주된 패턴은 왼쪽에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룩쇼, 스털링이 나와 있는 이 왼쪽 라인에서 독일의 오른쪽 그러니까 키미히와 마테스 긴터 쪽에 이 매치업 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스털링 쪽에서 괜찮은 공격 장면이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오히려 수세에 몰리는 그림도 있었었고 독일은 오른쪽에서 뭔가 조금 경기가 펼쳐지다가 이쪽으로 빌드업을 몰다가 반대쪽에서 올라오는 고젠스를 보고 전환시키는 스타일의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위력적이지는 못했다. 스털링의 중거리 슈팅 한 번 정도가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전반 말미에 있었던 공이 튕겨져 나왔을 때 해리케인에게 기회가 올 뻔했었는데 후멜스가 본인이 왜 월클인지를 좀 보여주면서 이전에 월클이었었던 선수는 여전히 실력은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수비에 성공을 했고 지금 기록 나오고 있거든요. 아주 근소하게 잉글랜드가 점유율에 앞서고 있고 슈팅 개수도 초라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재미없는 전반전이었다. 후반전에는 조금 더 다른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사우스게이트의 지금의 이 백스리 재미없고요. 독일 사실 역시 썩 잘하는 느낌 아닙니다. 해리케인은 개인적인 폼 자체가 진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터치나 어떤 공을 지키는 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해리케인의 모습이 좀 많이 아닙니다.
오. 인스로이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와, 이거 대박 슈팅이었다. 와, 픽포드 잘 막았네. 하베르치. 오. 베르너 기대는 안 돼요? 레브도 문제 많다. 맥을 좀 전혀 못 잡고 독일의 공격적인 모습이 워낙에 좀 무뎠잖아요. 그릴리시 들어옵니다. 저쪽은 그나브리, 런던의 왕. 서로 응수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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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스털링. 야, 이번 대회 잉글랜드는 스털링밖에 없다. 진짜 이거 이대로 만약에 독일까지 떨어지면 F조 거품조야, 거품조. 이거 기회예요. 기회예요. 밀러. 와,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나 당연히 들어간 줄 알았어. 와, 야, 토마스 밀러는 이런 거 워낙에 잘 넣으니까. 그릴리시. 케인. 야, 드디어 케인이 포문을 여네요. 이거 경기 끝났습니다. 그렇게 이번 대회 내내 안 좋았던 케인이, 그리고 어쨌든 그릴리시가 들어간 다음에 모든 이 득점 장면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 잉글랜드 대 독일의 16강전 최종 스코어는 2대0. 라힘 스털링의 득점, 그리고 해리 케인이 드디어 이번 대회에서 첫 번째 본인의 포문을 열면서 두 골이 들어간 잉글랜드. 독일은 16강에서 대회를 마무리하게 됐고요. 잉글랜드는 무실점으로 한 번 더 이기면서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후반전에도 사실 좀 지리한 경기가 연속이 됐습니다.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백스리 시스템 자체가 뭐 어떤 식으로 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비수 한 명을 더 두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안정적인 성향의 미드필더 2명을 배치를 하면서 3백인데 이렇게 좀 이런 스타일의 미드필더 2명을 배치하는 게 과연 맞는가 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 전개에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지지부진한 모습은 왜 또 그럴 수밖에 없냐면 제이든 산초라거나 아니면 잭 그릴리시라거나 좋은 자원들을 좀 아끼고 아낀 건지 안 쓴 건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공격의 전개면에서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여하간에 이런 식으로 경기가 좀 진행이 됐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가 더 잘하게 보이는 어떤 효과를 낼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았어요. 밸런스도 안 맞고 선수 간격도 유지가 잘 안 되고, 진짜 레브는 힘이 다 빠졌나? 지금 대표팀을 이끌면서 전술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가 본인에게 다 이렇게 좀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였는데, 잉글랜드가 부카요 사카를 빼고 잭 그릴리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시간대에 베르너를 빼고 그나브리를 집어넣었어요. 예전 아스날 선수가 바이언에 들어갔고 현역 아스날 선수가 잉글랜드에서 빠져나왔죠. 근데 이 교체 카드가 각각 팀에게 다른 그림을 안겨줬습니다.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베르너가 있을 때보다 그나브리가 들어가면서 전방 쪽에서 공을 잡아주는 역할이나 브레이킹 역할을 못하면서 오히려 공격 기회를 더 많이 못 잡았다. 반대로 그릴리시가 들어가면서 잉글랜드는 공격이 좀 살아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스털링이 우측에서, 그러니까 그릴리시가 들어가면서 왼쪽에 그릴리시가 배치되고 스털링이 정발에 오른쪽에 뒀잖아요. 스털링은 오른쪽에서 좋아요. 그러니까 중앙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해리 케인과 주고받았고, 잭 그릴리시를 통해서 룩시오, 그 다음에 루크쇼가 크로스를 하면서 직접 득점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해리 케인 역시 이 왼쪽에서 넘어오는 그릴리시의 패스를 받으면서 머리로 골을 집어넣어줬죠. 그러면서 2대0이 됐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경기 내용이 지루하다, 좀 공격적으로 전개가 별로다라는 얘기를 당연히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잉글랜드가 8강에 진출하기까지 조별리그에서 2승 1무, 그 다음에 이 경기를 이기는 데까지 단 하나의 실점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스털링은 3골을 넣고 있고 해리 케인도 득점포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잉글랜드는 지루하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독일 같은 경우에 카이 하베르츠 정도를 제외하고 수비진에서는 훈메네스를 제외하면 그렇게 대단히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고요. 레온 고레츠카, 토니 크로스 모두 다 썩 좋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밀러 정말 좋은 기회가 있었으나 놓쳤죠. 오늘은 밀러도 공만 왔다 갔다 쫓아다니는 느낌이고 좀 제대로 이 경기를 하지 못했다. 자, 이로써 독일이 떨어지면서 죽음의 조라고 이야기했었던 F조에서 프랑스 탈락, 포르투갈 탈락, 독일 탈락. 어떤 분들이 지금 라이브에 얘기하는 것처럼 죽음의 조가 아니라 조의 죽음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개면에 좀 답답하다. 왜 백스리에 그런 수비 성향의 미드필더를 2명이나 배치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까지 무실점이거든요. 사우스게이트가 그것을 노린 거라면 할 말 없죠. 왜? 성공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선수 선발이나 라인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독이 그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본인을 구원하거나 즉 승리를 통해서 반대로 여기서 성적을 못 내면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8강 갔습니다. 할 말 없지 뭐. 네. 그리고 교체 카드를 통해서 그릴리시도 썼고 이기니까. 네. 그럼 이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이기잖아.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6강 마지막 경기 스웨덴 대 우크라이나는 제가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서 내일 아침에 또 이비인후과 가서 치료를 받으러 가거든요. 8강 경기부터 또 다시 돌아오겠고요, 주말 동안에. 그리고 고 EACC가 이번 주 이거 끝나고 나면 또 형철이가 다시 돌아와서 남은 이제 경기들을 같이 할 테니까 좀 그렇게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